네, 반갑습니다. 9월 4일 일요일입니다. 자, 태풍 흰남노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걱정거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또 그런 수혜주들이 있죠. 뭐 일단 한쪽에서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무슨 수혜주냐 이렇게 하실 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 복구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원개발과 그리고 자연과 환경, 코엔텍 이 종목들 한번 알아볼 거고요. 어제는 코리아 SE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오늘 또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재가 발생한 종목들이 있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SK케미칼, 일동제약 이렇게 세 종목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6종목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개발 볼게요. 네, 토목 공사 이런 쪽으로 가는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그 강남 수해 강남 홍수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즉 복구하려면 무조건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태풍의 영향권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비를 잘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에이씨 그게 뭐냐 피해가 많이 나서 뭐 이게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네, 그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치가 높은 그런 그 종목들이고 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토목 쪽을 하는 뭐 특수건설도 있겠죠? 네, 그런 종목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씩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수혜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마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태풍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빨라봐야, 아무리 늦어봤자 이번 주 화요일 저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아마 월요일, 내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금요일날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팔아먹는 전략들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에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다 밀려요. 그리고 태풍은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물론 태풍에서 피해를 많이 봤을 때 수혜 복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늦어도 만약에 월요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하루 더 봐도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대충 네, 내일 정도에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태풍 지나간 다음에 굳이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종목이 또 자연과 환경이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 8%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지금 이 하천 조성,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뭐 그 다음에 도로 절개지 복원, 뭐 이런 것들, 즉시 뭐 복구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다음에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는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위쪽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입참에 올라오면 팔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가 올라가면 아마도 차익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막 급하게 떠서 시작한 다음에 주가가 밀리는 것도 문제고요. 그 떠서 시작해서 가만히 그 위치를 유지한다. 만약에 10%대 상승해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해준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음봉 떨어지고 막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일 상황을 보고요. 내일 갭상승하거나 뭐 강하게 올라가서 그대로 멈춰버린다. 그러면은 하루 더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못 올라간다거나, 네, 그 다음에 뭐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와 버린다라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적당히 팔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태풍과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태풍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수해 복구니 뭐 이런 거 나오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주가를 강하게 띄어 올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아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코엔텍도 볼게요. 이건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코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그리고 일반 건설물 폐기물 처리, 즉 이제 막 저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막 수해가 나고 나면 이제 쓰레기, 이런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해가 있을 것이다. 코엔텍이 또 태풍이 이번에 지나가는 그 경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해를 좀 보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약하죠. 네, 일단은 이런 모양새가 월요일날 나타났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미리 나타난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이제 매도 의견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또 올라가면 괜찮아요. 올라가면 괜찮은데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그냥 차익 실현 또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급등주로 죽어도 볼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담아가시면 되고요. 나는 이 변동성 그대로 감안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좀 볼란다 이런 분들은 21선 기준 보시면 되는데 21선 기준 보시기에는 조금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네, 뭐 한 마이너스 5% 정도인데 5% 정도 변동은 뭐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변동성 보면서 나는 조금 더 중기로 볼랍니다. 이런 분들은 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흐름 자체가 저항대에 진입했다 정도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상황에서 뭐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다르게 뭐 토목건설이거나 이런 쪽은 뭐 상승률이 조금 더 나오는 편이긴 한데 지금 폐기물 처리 쪽에서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선 ENT 같은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폐기물 처리인데 비슷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올라왔지만 월요일부터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태풍 관련주들은 조금씩 빠져나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나왔는데 횡령 소식에도 정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진짜 복받은 주식이에요. 왜냐면 이 횡령 때문에 지금 2022년도 들어서면서 계속 조정받았던 거 다 그냥 무마시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진행되면서 또 횡령이 잊혀지면서 또 이번에 호재제로 나오면서 그냥 그 자리를 넘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버리네요. 자, 이런 종목이 없어요. 이런 종목이 없어. 야, 이렇게 복받은 주식이죠. 오히려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때 횡령 열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횡령해줘서 고맙다. 어차피 회사는 상장 폐지 안 된다. 뭐 그런 쪽에서 많이들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를 치는 게 맞긴 한데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임플란트 대량 구매 정책 VBP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정책이 나와서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들이 다 이상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직접 의약품을 대량 구매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뭐 실적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됐을 텐데 오히려 이걸 뭘로 받느냐?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살 거 아니냐? 그러면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박리담회, 즉 많이 팔면 된다.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럼 많이 팔면 돼. 그러면 똑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오히려 더 많이 올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누구한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팔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뭐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어쨌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그런 그 제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기대치가 좀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령 이후에 이렇게 잘 가는 기업들 꽤 많지 않은데요. 이 종목은 정말 복받은 주식인 것 같아요. 자, 지지라인 때는 5일선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하게 나쁜 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12만 5천원 정도 지지선 역할이 될 것 같은데 12만 5천원이면 조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13만원 정도로 이제 지지라인 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한 5% 정도 범위 안에서 변동성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냥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신규 조건은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SK케미칼 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요, 공개 매수 이야기가 나왔죠.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해주겠다.
자, 주식을 공개 매수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108,800원인가 그렇죠? 108,000원. 8,800원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네. 일단은 108,000원대까지 일단은, 네, 보긴 보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저 위쪽 30만원짜리 했던 주식이 10만원대. 이거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공개 매수고 나발이고 누가 해주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너무 가격이 싸다. 네, 말도 안 된다. 안다 자산운용에서 뭐라고 했느냐? 공개 매수 가격을 15만원까지는 그래도 확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적정 주가는 25만원 수준인데 이것도 많이 봐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네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네 싸게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 목적이 될 테니까 안 올려줄 것 같긴 합니다. 안 올려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고생 많이 한 주식인데 108,000원에 뭐 이게 공개 매수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도 지금은 108,000원 이상으로 안 사주겠다는 얘기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 나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오히려 이제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려있는 입장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8,000원대에서 딱 막아버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용사에서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15만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40, 50% 정도 더 뛰는 가격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내가 참아줄 수 있겠다. 나는 물타기라도 해서 뭔가 빠져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108,000원에 그냥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럽겠죠. 네. 이 지분 목적이 뭐 주가를 띄워가지고 팔아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은, 네. 좀 악재성 재료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히 호재인데, 이 재료는 분명히 호재예요. 공개 매수 나간다. 이건 분명히 호재거든요. 근데 이걸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주가가 워낙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도가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만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래도 팔면 안 되겠죠. 네, 매도 의견보다는 일단은 뭐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서 매도 의견 보기 좀 어렵고요. 만약에 주가가요 계속 내려가지고 9만원대를 깨진다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매도 의견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저점 잡아놓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건드리실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 뭐 공개 매수도 매력도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일동제약 볼게요. 일동제약을 보시면 이게 뒤늦게 무슨 치료제 이거 먹는 코로나 치료제예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요게 이제 국내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을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치료제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거나 종목을 막 빵튀기 시킬 만큼 그렇게 대단한 재료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제는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뭐 백신 개발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안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코로나 시대가 전물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네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시간에서도 그냥 뭐 별 문제 없고 별 반응 없고요. 그다음에 장중에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치료제가 나오면 일단은 뭐 나쁘진 않겠죠.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뛰어 올라갈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12,000원짜리 최저가가 8만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6, 7배 정도 올라간 건데 거기에 대한 인정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을 어떻게든 메꿔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 과정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좋은 뉴스 나오면서 팔아먹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팔아먹지 않고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3만원 지지 라인대가 있어요. 3만원 지지가 있기 때문에 3만원에서 한 31,000원, 32,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완충 구간 보시면서 저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 주가는, 네,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여기에 대한 기대는 많이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3만원에서 31,000원대 밴드 보시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하실 이유가 없겠다 판단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약간, 네, 약간 조금, 네, 추세가,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인데요. 우원개발과 자연과 환경, 코엔텍, 이 태풍 관련주인데 태풍 피해 없도록 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뭐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잘했으면 좋겠고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호재가 발생한 종목들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는 SK케미칼이나 일동제약이나 둘 다 좀 재료가 오히려 좀 더 좀 나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수익성이 늘어나는 건 맞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판매량이 정말 늘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확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이번 주는 아주 그냥 변동성과 많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식사도 든든히 하시고 힘 바짝 내가지고 기한 모아서 이번 주 한번 격파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짧습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 때문에 짧으니까 짧게 힘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